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FOMC가 있었던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23%, S&P 500은 0.30%, 그리고 나스닥은 1.01%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FOMC도 끝난 마당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들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장이 장전부터 크게 상승했던 원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종료할 것이라는 사실에 시장이 흥분했으며, 또한 시장이 파월 의장이 말했던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죠. 분명히 어제 FOMC에서 있었던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비추어 보면 최소한 한 번의 베이비 스텝은 있을 것이고,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것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기대감으로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패드와치를 통해서 보는 이 금리 예측표를 보면 얼마나 시장이 파월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훤히 보여줍니다.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도 말에는 기준금리가 5.25% 정도는 되어 있거나 혹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망하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면 당장 5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65%로 우세하고, 금리 예측표를 보면 2023년 말 금리는 이미 4.25%인 시나리오가 가장 주된 시나리오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가파른 산을 1년 내내 등반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다 보니 이제 최종금리라는 산 정상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고 환호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이미 CPI와 PPI 같은 굵직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옆 동네인 캐나다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올해 안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 핑계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을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행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재는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은행 리스크가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시장과 연준이 각자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 시나리오의 괴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에도 예측치와 전주 수치보다 하락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시장에 울고 웃었던 시장인지라 이제 익숙해졌다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관심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컸습니다. 최근 3거래일 내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제닛 옐런 장관입니다. 우선 옐런의 이번 주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제닛 옐런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고 자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을 완전 보장하겠다며 시장을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상원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시장을 수직하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 출석한 제닛 옐런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틀 전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이어나가면서 약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는 말에 조건을 붙여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사례에 따라서 보장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어쨌건 아예 예금 보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어제의 발언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다가 결국에는 조건부라도 은행을 보호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스스로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과 잠재적인 은행 리스크를 상당한 위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 최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신을 내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은행 리스크도 있으니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거의 다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시장이 신내고 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긴축을 하면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전주에 3천억 달러만큼 상승하면서 충격을 주었는데 또 이번 주에 945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돈의 대부분은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겠지만 그중 일부는 시중으로 풀려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즉,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금액은 보시다시피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그만큼 은행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동시에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박도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이렇게 완만하게 QT, 즉 긴축을 하면서 돈을 약 630억 달러를 빨아들였었는데 약 2에서 3주 만에 400억 달러가 풀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주식 개인 순매도가 7,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2018년 이후 첫 순매도 전환이라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예측을 한 결과 순매도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높아진 것. 두 번째는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져 주식에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그 결과 주식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매수를 한다면 주식은 상승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 매수와 매도는 시장 분위기, 즉 기업과 세력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전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며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멀리 보는 것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시장이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 달린 댓글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스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TQQQ가 최저 20달러는 며칠에 걸쳐서 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아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고 오라고요. 이런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전 이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선물 시장이 상승하면 끝까지 강세장이 지속해서 유지되던가요? 매번 그러던가요? 혹은 제가 내일 당장 TQQQ가 20달러까지 빠진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단순히 선물지수 하나만 보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저분을 보니 저는 사실 화가 나기보다는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식시장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까지 초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주식을 판단하는지 말이죠. 주식은 장기전이며 저는 초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